자, 오늘 제대로 한번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민법 제345조부터 제355조까지 변호사 시험의 핵심 쟁점, 바로 권리질권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 권리질권, 특히 채권질권은요, 변호사 시험 채권 담보 파트에서 거의 왕으로 불리는 A급 쟁점입니다. 이게 왜 왕이냐면 사례형, 기록형, 선택형 어디 하나 빠지지 않고 다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으로 그냥 완벽하게 끝내버려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권리질권을 정복해 나갈지 한번 볼까요? 먼저 권리질권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즉 성립 요건부터 볼 거고요. 그다음 시험 당락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파트죠. 대항 요건. 그리고 질권이 생기면 어떤 효력이 있고 또 어떤 제한이 따르는지 살펴볼 겁니다. 이어서 제일 중요한 판례, 직접 청구권을 아주 깊숙이 분석하고요.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답안지에 그냥 그대로 갖다 쓸 수 있는 사례형 공식을 완벽하게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파트, 권리질권의 성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권리질권이 뭐냐? 민법 345조를 딱 보면 답이 나와요. 재산권을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바로 이겁니다. 특허권 같은 것도 되지만 실무에서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건 바로 채권 위에 담보를 설정하는 채권질권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그 받을 돈 자체를 담보로 잡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질권을 설정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야, 이 채권은 내 담보야 라고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으려면, 그러니까 법적으로 대항력을 갖추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 대항 요건. 이게 시험에 그냥 나오는 겁니다. 자, 이 표.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 사진 찍듯이 박아두셔야 합니다. 채권 종류에 따라서 대항 요건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게 바로 출제 포인트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흔히 아는 보통의 채권, 즉 지명채권은요. 채권 양도 규정인 450조를 그대로 끌어와서 반드시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우체국 내용 증명 같은 거요. 반면에 어음이나 수표처럼 증서에 적힌 사람이나 그 사람이 지정한 사람한테 줘야 하는 지시채권은요. 증서 뒤에 배서해서 넘겨주면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상품권처럼 그냥 그 증서를 들고 있는 사람한테 줘야 하는 무기명 채권은 더 간단해요. 그냥 그 증서를 교부하면 됩니다. 이 미묘한 차이, 여기서 함정 문제를 파는 걸 출제위원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자, 이제 대항 요건까지 완벽하게 갖췄다. 그럼 이제 이 질권이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갖게 되는지, 그리고 동시에 원래 채권자, 즉 질권 설정자의 권한은 어떻게 제한되는지 그 양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시험에 잘 나오는 사례형 쟁점이 하나 튀어나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친구한테 1억 원을 빌려주고 받을 돈이 있어요. 이 채권에다가 은행이 담보로 질권을 설정했단 말이죠. 자, 그럼 저는 이 1억짜리 채권을 은행 허락도 없이 다른 사람한테 쌩 팔아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네, 이 대법원 판례가 명쾌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팔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내 담보물인데 내 허락도 없이 판다고?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우리 대법원은 이렇게 봐요. 질권은 물권이라서 그 채권 자체에 딱 달라붙어 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의 주인이 누구로 바뀌든 간에 질권은 그림자처럼 졸졸 따라다니기 때문에 질권자의 이익을 해칠 일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의 없이 양도해도 오케이. 이게 우리 판례의 핵심 논리입니다. 자, 이제 권리질권의 꽃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입니다. 바로 민법 제353조가 질권자에게 준 정말 어마어마한 무기죠. 직접 청구권입니다. 이게 뭐냐면 질권자가 제3채무자한테 어이, 그 돈 원래 채권자한테 주지 말고 나한테 직접 줘 라고 요구할 수 있는 엄청난 권한입니다.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메커니즘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자, 보세요. 1단계, 질권자가 제3채무자한테 직접 돈 달라고 청구합니다. 2단계, 제3채무자가 질권자한테 돈을 갚아요. 그럼 바로 이 순간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3단계, 바로 두 개의 빚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거예요. 제3채무자가 원래 채권자한테 갚아야 할 빚, 그리고 원래 채권자가 질권자한테 갚아야 할 빚, 이 두 가지가 변제된 금액만큼 동시에 소멸하는 거죠. 이건 대법원 2012-92258 판결에서도 명확히 확인해준 아주 중요한 법리입니다.
자, 이론은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렸을 시간이죠. 이 모든 걸 실제 답안지에 어떻게 녹여낼 거냐.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이 공식 하나면 권리질권 사례 문제는 그냥 거저먹는 문제가 될 겁니다. 복잡한 사실관계, 막 머리 아프잖아요. 그 속에서 쟁점을 딱 1초 만에 뽑아내는 기술?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이 3단 공식만 머릿속에 그대로 각인시키세요. 답안지는 무조건 이 3단 문법으로 쓰는 겁니다. 첫째, 문제점. 이 사안에서는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렇게 딱 한 줄로 핵심을 찌르는 거예요. 둘째, 법리 및 판례. 민법 제353조 조문 정확하게 써주고 관련 판례의 핵심 문구 그대로 긁어오는 겁니다. 마지막, 사안의 결론. 따라서 질권자 갑은 자기 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제3채무자 병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끝! 이 완벽한 틀에서 절대 벗어나면 안 됩니다. 객관식은요, 진짜 치사하게 함정을 팝니다. 근데 우리는 1초 만에 피해갈 수 있어요. 자, 맞는 지문은 뭐다? 질권자는 자기 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민법 353조 2항 조문 그대로입니다. 그럼 틀린 지문은 어떻게 나올까요? 100% 자기 채권액을 초과하여 또는 질권의 목적인 채권 전액을 이런 말이 붙어 있을 겁니다. 자기 채권의 한도, 이 6글자만 기억하면 절대 안 틀려요. 자, 마지막으로 진짜 고수와 하수를 가르는 지점입니다. 법학은요, 다 연결돼 있어요. 권리질권 공부했다고 여기서 끝나면 이류입니다. 대항 요건은 어디랑 연결된다? 그렇죠. 채권 양도 450조랑 뿌리가 같아요. 또 담보물권이니까 당연히 저당권이랑 비교해야겠죠. 더 나아가서 민사집행법상 전부명령이랑 딱 부딪혔을 때 누가 이기는지 여기까지 생각이 뻗어나가야 진짜 실력자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권리질권의 핵심, 정말 A부터 Z까지 다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부동산 담보의 왕은 저당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채권 담보의 세계에서는 이 권리질권이 진짜 왕입니다. 그렇다면 왜 복잡한 경매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저당권보다 이 권리질권이 실무상 훨씬 더 강력하고 효율적이라고 평가받는 걸까요? 그 진짜 이유가 뭔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